네, 이제 코리아 또 빅샷 박근호 이델리온 파트너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수능이랑 별 관계 없죠? 네. 자, 주요 뉴스 가보겠습니다. 포모 개인 예금 부동산배 증시로 머니 무브. 예, 포모는 안 갖고 못 갖고 있어서 소외감. 나 혼자만 거지된 것 같은데 네. 벼락거리는 느낌이고 포는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꼭지를 네. 아직 안 안 샀는데 지냈는데 지금 사면 꼭지를 잡을 것 같다라는 같은. 거는. 네. 네.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세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몇 개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다 보면 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 아주 큰 소식이 있었고 주가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죠. 3.8조 규모.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그 나스닥 생명공학 그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하늘 뚫고 천장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그저께 셀트리온도 좋은 얘기 좀 있었고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한마디로 이제 빅샷을 터트리면서 그 전에 4조 원짜리 계약 TST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릴리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은 585억 정도 됐고요. 마일스톤까지 합치면은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ABL 바이오가 어제 아니었더라도 어제 바이오는 아마 좋았을 거예요. 요즘 바이오가 좋아요. 네,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현재 바이오 ETF들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3총사 중에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죠. 네.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바이오 쪽 시장이 좀 굉장히 화랑새를 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어제 리가켄 바이오도 ADC 쪽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10%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알테오젠도 어제 한 5% 가까이 오르고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대장주들이 움직이니까 확실히 네. 훈풍이 네. 주변으로 네.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 증권주 활짝, 환율은 4월 이후 최고 두 가지 기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약간 겹치긴 합니다만 어제 증권주들이 가장 좋긴 했는데 일단 저는 증권주보다도 사실 어제 조금 더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좀 나타냈던 것은 이 밑에 있는 이제 화학주라고 좀 생각을. 증권주는 워낙에 계속 좀 좋죠, 좋았기 때문에 네. 어제 올랐다라고 해서 사실 큰 느낌은 아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바이오 쪽이 오르면서 그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미묘한 좀 그 수급이 변동이 되는 느낌이 좀 났습니다. 코스닥 쪽에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 수급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당분간 좀 바이오 쪽 그다음에 증권주도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석유화학 관련된 무슨 자율적으로 너네들이 좀 해봐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시장이 시원찮았죠. 그러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좀 뭔가 특별법이 나온다, 뭔가 조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가 이제 좀 나오려고 하나 보네요. 네. 일단 석유화학 업계에서 한 달 반 동안 어떤 조사를 좀 해서 그거를 정부나 국회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연구 용역을 좀 맡겼는데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제 그 정부 쪽에다 요구를 하는 게 일단 크게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죠. 정부 쪽에는 석유화학 업계한테 이제 그 에틸렌 생산량을 20% 정도 줄여라.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깎아줘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많이 좀 돌리겠다.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른 건 이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가들은 흑자 전환되는 것보다 적자를 축소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오거든요. 롯데케미칼 적자 축소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화학주들이 어제 동시에 좀 올랐는데 당분간 화학 업종도 꼭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 네. 얘기가 좀 되는 근데 거잖아요. 적자였던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흑자 전환까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2차 전지가 얼마 전에 바닥권에서 거의 100%씩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실적도 뭐 좋다라기보다는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 수준이 좀 많긴 했지만 흑자난 쪽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 바닥에서 100%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ESS잖아요. ESS도 있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아.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SS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느냐,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뭐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석유화학 쪽은 많이 떨어진 건 맞고, 근데 이제 ESS처럼 이제 뭔가 글로벌하게 엄청난 수요가 기대가 되는 뭐 이런 사업은 현재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전혀 아니죠. 예, 뭐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2차 전지랑 이렇게 똑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 있는데 어쨌든.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예. 근데 이게 입장차가 좀 팽팽해요. 정부는 이게 사실 그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됐던 얘기인데, 야 니네가 먼저 좀 해봐 라는 거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했을 때는 자기들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 자꾸 뭘 하라는 거야라는 그런 뭐 반발 심리도 좀 있을 거고요. 예. 이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은 이게 기간 산업입니다. 정부 기간 산업, 국가 기간 산업.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뭐 망하게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수 놀러 가신 분들은 밤에 가면은 장관을 한 번씩 보게 네. 되는 게 바로 여수 산업단지거든요. 여수 갈 때는 꼭 그 앞을 지나가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새벽 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뭐 낮처럼 불이 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대마불사일 수도 있긴 한데 이번 기회에 좀 경쟁력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좀 에틸렌 이걸 가지고 중국이랑 중동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 자체가 $250 정도가 돼야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150밖에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적자를 줄이고 있다는 부분은 그리고 이 석유화학 업체는 기업은 뭐 안 팔리면 안 만들면 되지 이게 되는 아니죠. 업종이 아닙니다. 계속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80% 네. 이상 가동률을 네.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번 잘 돼서 또 호황기에는 뭐 수익이 몇 조 단위로 나는 또 네.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예, 기존 자사주도 1년 이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윤곽. 예, 사실 이게 확정만 되면 이게 탑입니다. 이게 헤드라인에 탑으로 올라올 기사인데. 정말 메가톤급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요 증권주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증권주들 중에 가장 느낌 있게 오른 증권주가 신영증권이거든요. 여기가 자사주가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3% 정도 갖고 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3차 상법 개정 내용 보면 일단 뭐 1년 이내에 이제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이걸 좀 유예를 줘서 차츰차츰 줄이도록 그렇죠. 하는 건데 만약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주사들 그다음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그 핵폭탄급 그 시세가 날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폭탄급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요. 신영이 53% 자사 갖고 있는데 네.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네. 막 그냥 팔 수 있다고 치고요. 뭐 유예는 없이 그냥 무조건 판다고 치면 판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소각 지금은 이제 그렇죠. 소각하는 거죠. 이비 네. 쪽으로 많이 좀 약간 소각 쪽으로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소각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이 회사 신영증권의 그 시장 유통 시장의 그 신영증권의 물량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유통 물량이 아니라 이제 갖고 있던 자사주가 주는 거니까. 자사주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사주가 53%가 준대. 그게 전체 발행 물량의 지금 53%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그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그 가치는 가치가 두 2배가 배로 된다 이런 올라가죠.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시장에서 메가톤급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벌써 느낌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얘기도 좀 오늘 해주시지. 어쨌든 네. 요건 한번 또 지금 이제 윤곽이 잡혔고요. 정부가 좀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빠르면 11월 늦어도 하여간 연내 이 문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얘기가 될 테니까 이 얘기는 우리 파트너님이 한번 네. 약간 기획스럽게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가보죠.
자, 이거를 이슈로 삼은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팬데믹 때처럼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네. 이제는 늘 동학개미가 네. 시장의 수급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앵커께서 이제 보시기 그쪽에서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혹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됐어요? 저거 미군 구두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슈샤인 보이가 네. 주식을 하면은 시장은 거의 꼭지다. 꼭지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되기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이미지로 한번 선택을 좀 해봤고요. 자, 그 이유를 하나씩 보죠. 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법인 쪽이 이제 증권사에 맡긴 주식을 사려고 금액까지 합친 거죠. 일단 85조 원인데 최고치는 이거보다 살짝 조금 더 며칠 전에 더 높았습니다. 7일 기준으로 일때 85조 7천억이 넘은 상황인데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50%가 늘어났고 9월 말 대비해서도 거의 12% 정도 늘어났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이제 불과 뭐 일주일 전이죠. 88조 최고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이제 기록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외국인 기관은 코로나 때 다 팔았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자금 올라왔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면 어디서 이제 돈을 갖고 오냐면 시중은행 이제 요금을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예금을 이제 요금을 예금이라고 하는데 그 잔액이 굉장히 크게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증권사로 지금 돈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머니 무브죠. 그렇죠. 머니 무브. 그래서 이제 포모와 어떤 그 포포의 포포.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포모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ETF도 저희가 이제 인버스 많이 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많이 산다는 얘기를 정말 한 10번도 넘게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반반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모든 종목과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로나만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들 때가 사실 가장 고점이었다. 그렇죠.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폭포의 근거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뭐 KB증권에서는 뭐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포포는 지금 낮아지고 있고 한마디로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내가 물린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포모는 지금 이제 증대되고 있는 한마디로 주위에서 나 빼고 주식으로 수익 냈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과 시장과의 관계, 상관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뭐 있나요 또? 이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네네네네. 차트와 이제 예탁금 흐름인데요. 이거를 이제 코스닥으로 놓으면 코스닥은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판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리면 안 나가고 계속 사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피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빨간색 선이 증권사들 여러분들 HTS 키실 때 첫 화면에 예탁금 얼마라고 항상 나올 거예요.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빨간색 선의 예탁금 규모인데 지난주 5일 날 최고치 찍고 살짝은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뭐가 선행인 거예요? 예탁금이 선행인 거예요? 지수가 선행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를 보면 코로나 때 시장 반등보다 개인 투자자들 들어온 자금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빨간 거요, 그죠?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최저점이었을 때거든요. 그 보면은 일단 뭐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저점이나 저점 같은 부분이 거의 일치를 네. 해요. 그래서 약간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이슈로 삼은 이유가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기관 수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 방향성 자체를 결정을 하는 건 개인 투자자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들어가면은 꼭지다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 여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죠?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 팔 경우죠. 이제 막 물량을 때려 넣으면 이제 개인들이 사다 못 버티면 이제 주가 확 빠지고 뭐 이런 개인 거잖아요. 투자자가 사면 꼭지라는 것도 코로나 때는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을 싸들고 시장이 몰려왔을 때는 시장이 꼭지고 이제 하방으로 간다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고점 찍고 내려갈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빨간 거가 이제 그 개인 순매수죠? 이건 개인 순매수입니다. 개인 순매수고 일단 지금은 일단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에 한 절반도 못 올라왔을 때 정도의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절반도 아니죠. 솔직히 바닥권에서 좀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온 건 맞긴 한데 동학개미라고 해서 그 후에 시장에 꼭지를 찍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다 차익 실현을 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고 시장을 떠났었거든요. 당분간. 근데 지금 수급을 보면 뭐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뭐 한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쪽이 어떤 종목별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가장 가까운 예로 하이닉스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힘이 뭐 기관은 좀 받쳐줬고 개인 투자 힘이 더 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열, 뭐 열풍,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게 결국은 개인 수급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꼭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만 막 이렇게 열풍이 불어서 주식을 막 뭐 이를테면은 뭐 그 애기 들쳐업은 막 뭐 젊은 엄마가 뭐 객장에 나타났다든가 뭐 최근에 어떤 사진이 짤로 들어왔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AI로 얼마든지 만들어내니까 뭐 스님이 그 증권사 여의도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서 앉아 계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실 그런 회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참 개인 투자들이 좀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물려서 예를 들어 2차 전지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와 또 다를 거냐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를까? 항상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손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간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업종과 종목들이 저는 정말 큰 시세를 한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미국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갖고 가시는 건 당연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눌려있던 업종과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시세 내려고 준비하는 종목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처럼 뭐 5%막 10% 올라가지 않고 그냥 뭐 간보학 정도 유지해지면서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공개 방송에서만 하겠다 이거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네.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실적 피날레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온 기업을 한번 또 골라봤고요. 또 최근에 화학업종, 케미칼 쪽들이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어제도 아이고야. 이쪽을 좀 골라봤습니다. KG케미칼은 네. 매출은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145%나 늘었네. 네, 이거 좀 약간 기저 효과는 좀 약간 있을 그래 것 있겠죠, 같습니다. 당연히. 네. 3분기 실적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 매출이 14%, 영업이익이 1,145%, 당기순이익은 3,570%가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KG케미칼이 2차 전지로 분류가 됐을 때 바로 이 KG 에너캠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활 물질 만드는 KG 에너캠 인수하면서 KG케미칼도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었는데 이걸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좀 매각 추진한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를 안 되는 사업을 띄워냈을 때 이수 페타시스도 이수 엑사보드 사업 접었을 때가 역사적인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반등 세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만 잠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외국인 수급은 괜찮고 그러네요. 기관 수급은 바닥이고 최근에 좀 연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초가가 너무 뭐 높으면 그냥 뭐 관심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학주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때는 또 뭘 또 네. 보따리를 푸실 겁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약간 반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좋습니다. 좋고 윗방향 계속 보는 거는 맞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원래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눌려 있었던 업종과 종목군들이 지금 엄청난 시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섹터들과 종목군들 절대로 놓치면 큰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밴드나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밴드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